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8월 3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그리고 우리 시장에 대한 얘기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요 안에서 놀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형태대로 움직였습니다만 캔들이 제가 이 원했던 방향은 아니었습니다. 갭으로 뜨고 시작을 해서 결국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일단 조금 몇몇 가지 조금 중요한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인프라법이 상원 제출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렸고요. 일단은 상원 쪽 같은 경우 다음 주부터 지금 휴회인데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가 이 원내대표가 8월 이 휴회 전까지는 통과를 시킬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공화당 쪽에서도 전반적으로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만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직 표결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단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일단 보였습니다. 이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상원 제출 임박이라는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갭으로 뜨고 출발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경제 지표들이 좀 혼조세를 좀 보였는데 이 마켓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IHS 이 발음도 잘 안 되는데 마켓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PMI가 제조업 PMI가 예상보다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만 반대로 ISM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좋지 못한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2분기 GDP 나온 상황에서 쇼크 한번 나오고, 그리고 오늘 제조업 PMI까지 쇼크가 나옴에 따라 가지고 경기 둔화 우려가 조금 많이 시장에 퍼져 있는 상태고요. 다행스럽게 어제 한 10만 명까지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확진자들이. 다행스럽게 오늘은 조금 줄었어요. 근데 이제 아직은 일시적일지 여부, 지속적일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워싱턴 대학에서 예측 모형을 돌려봤더니 다음 달 중순쯤에는 최대 한 30만 명까지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좀 부정적인 얘기들도 좀 나왔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향후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는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한도 협상의 실패, 이건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그로 인해서 비상조치가 시행이 됐고요. 인프라법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국채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드렸던 가상화폐 쪽에서 세금을 더 인상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일부 조금 충당을 좀 해본다 하더라도 그 양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미미하기 때문에 일단 인프라법 통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조금은 줄어드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여기에 이제 어제 크리스토퍼 연준 의사가 테이퍼링 관련해서 빠르면 10월 달 정도에도 시작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장박환의 이제 상승폭을 확 줄여버리는 이런 원인으로 작용을 했던 발언이 하나 있었는데요. 여기서 일단 전제 조건으로 깔았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봤던 것 중에 하나는 고용입니다. 고용이 80만 명대 이상으로 올라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연준의 어떤 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9월 달에 관련된 지표들을 발표를 하고 바로 테이퍼링 시작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일단 나왔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만약에 8월, 9월 고용 지표가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한 두세 달 정도 연장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은 고용 보고서가 가장 중요한 상태지만 일단 기본적인 틀은 현재 흐름대로 간다면 테이퍼링을 논의 발표가 나오고 바로 테이퍼링 시작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최근에 어제까지 제가 말씀드릴 때
이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딜레이 될 가능성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좀 충격을 좀 받았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내용 나오고 나가지고 다 이제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인데, 글쎄요, 일단 고용 지표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번 주 이제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이 될 텐데, 금요일 밤 토요일 새벽이 될 텐데, 고용 보고서가 뭐 말씀은 드렸죠. 이 얘기는 이번 달 다음 달 고용 보고서 중요하다고. 고용 지표가 이게 아주 강하게 나오는 흐름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최근 지금 나오는 다른 경제 지표들은 경기 둔화 우려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플레는 조금 더 지속이 한두 달 정도 더 지속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외 지표들이, 그리고 인플레 지표들 같은 경우도 소수 몇몇 지표들 때문에 왜곡되게 나온 현상들도 좀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생각을 해본다면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9월 발표가 기준일 것이고, 혹시나 9월 뒤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일단 그렇게 아직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다시 국채 금리인데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어제 장중에 1.15%까지 하락을 했어요. 직전에 우리 그 연초에 1.13까지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 한번 충격을 준 적이 있었잖아요. 그 근처까지 지금 내려왔단 말이에요. 조금 이 급락세가 조금 우려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 국채금리 10년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 일단 있겠다.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미국 시장은 이렇게 마감한 부분은 상당히 좀 좋지 않았는데, 내일 시장 예상이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어려운 상태인데, 부양책 관련한 부분에 추가적인 얘기가 나온다면 요거 다시 이렇게 뒤집는 그림 나올 거고요. 만약 부양책 관련해서 추가적인 얘기가 그다지 없거나 부정적인 얘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요 직전 저점 테스트 다시 한번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다. 내일은 오른다 내린다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부양책 관련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겠다. 다만 내일까지 그렇고 모레부터 시작을 해서는 고용 지표에 주목을 하면서 눈치 보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겠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잠깐 한번 보면요. 일단 혼조세로 출발한 이후에 빠르게 상승폭을 조금 키워갔고요. 이제 선물 중심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당히 괜찮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선물 지수가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그에 비해서 지금 현물 지수가 따라오지 못하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긴 한데, 현재 수급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2% 전후에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전에 제가 일전에 실적 발표될 때 이달 초죠. 지난달 초에 말씀을 드릴 때 실적 괜찮고 3분기 실적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조금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그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아마 지금 일단 이재용 부회장의 뭐 가석방이든 또는 사면이든 가능성은 일단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치적인 부분에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주식시장과 관련한 부분에 한정지어서 얘기를 드려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 내지는 가석방 내지는 사면은 현재 TSMC나 뭐 인텔이나 다른 일본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투자가 지금 막대한 양의 투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이 지금 투자 확정을 못 짓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오너 부재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아마 투자 관련한 부분에 대한 확정, 그 뒤 M&A 관련된 얘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후 실질적인 부분들에 의해 가지고 조금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코스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겠고요. 더군다나 삼성전자가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섹터가 움직일 수 있죠. 반도체 섹터가 우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 이상 되잖아요. 이 정도 높기 때문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삼성전자가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반도체 섹터가 올라가거든요. 이 시장 그렇게 되니까 시장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선순환 구조로 일정 정도는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다. 따라서 지금 시장이 조금 아쉽지만 어제도 최소 조건 정도를 만족시킨 상태였고 오늘도 생각보다는 지금 강하지 못한 흐름이기는 합니다만 반도체가 지금 이끌고 있거든요. 우리 지수를. 시장 수급 확산이 지금 나오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만 일단은 시장이 조금 불안정한 차트상 불안정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안정화를 시켜놔야 다음 옆을 돌아다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일단 삼성전자, 반도체 섹터들이 지수를 안정적인 구간으로 만들어 놓고 다음 수급 확산을 통해서 키 맞추기 이런 형태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오늘 우리 시장 현재 흐름 나쁘지 않고요. 오늘 아마 한 3200, 한 40포인트 정도까지 고점 찍고 얼마나 밀릴 것이냐 하는 부분 물론 중국 시장의 변수가 있습니다만 그 흐름이 일단 오늘은 양봉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자리 3220을 지금 지켜내는 흐름이잖아요. 3220에 대한 테스트 아침에 한번 진행된 상태고 오후에 중국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한 번 더 테스트가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지지를 할 거로 보고 있고요. 지지가 된다면 3240포인트 정도까지 일단 1차적으로 오늘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나름대로는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 확산이 너무 아쉽긴 합니다. 이게 삼성전자 내지는 일부 반도체 섹터 쪽으로 이 수급 쏠림 현상이 좀 되게 강하게 지금 나타나다 보니까 좀 아쉽기는 한데 일단은 시장이 먼저 안정을 찾아야 되는 게 우선이니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은 21선을 맞고 살짝 밀린 모습인데 이게 이제 코스피가 오늘 보여야 될 모습, 이 자리까지 올라가야 될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양봉 마감만 해주면 좋습니다. 한 1040포인트 정도까지만 올라가고 마감을 해줘도 나쁘지 않은 그림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오전 초반에 상당히 좀 괜찮은 정말 오랜만에 괜찮은 모습을 보였는데 시장이 이렇게 한번 이 정책 흐름을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다시 수급 불안정한 모습들이 약간씩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은 아무래도 반도체 섹터들, 시스템 반도체, 낸드 이쪽 지금 움직임이 좀 괜찮고요. 그 외 농업 섹터들, 그 다음에 영상 컨텐츠, OTT 섹터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면 삼성전자 매수세가 상당히 좋죠. 상당한 양의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삼성 SDI, 넷마블 정도까지 매수세가 괜찮아 보입니다. 매도 상위 쪽에서는 포스코, 네이버, 현대차, 현대제철 정도가 눈에 띄는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유진테크, 오스템 임플란트, 아난티, 원익 IPS, 에코프로, DKT, 카페24, SM 라이프 디자인, 자이언트 스텝, 이오테크닉스 이런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SM, 카카오 게임즈, MK전자, 위메이드, SK케미칼, SK 머티리얼즈, 시스웍, 펄어비스, LNF 정도 눈에 띄는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섹터나 일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일부 섹터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지금 강하지 못한 시장 흐름인데요. 일단은 시장 안정이 조금 더 중요하겠다. 시장이 안정되고 나야 이후 키 맞추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일단 오전 시장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